네, 5월의 첫 거래일 저희 힘차게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김진만 MTNW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만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저희 5월 초입니다. 4월과는 분위기 달라질까 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 이틀간 열렸는데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덩달아 5월에도 눈높이를 높여야 한다. 아니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쪽 시각이세요? 네, 좋았죠. 4월만큼만 이제 매달 좋았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을 맞아요. 정도로 되게 이제 양호한 시장이었죠. 뭐 대형주도 좋았고 중소형주도 굉장히 끌고 이제 사실 바이오 비트 포트 비중만 높으신 분들만 빼면 거의 다 웃으셨던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셀인 메이다. 5월에는 조심해야 된다.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주식하기 어려운 달은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어려운 달입니다. 뭐 특정 이제 부분들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매달 어렵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이 왜 이제 보통 셀인 메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이 제기가 되면서 5월에는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올해는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해 추석 전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론들이 깨지게 되면서 올해도 셀인 메이보다는 저는 이제 스테이 혹은 홀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전략 중에 하나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익 공백으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익 추정치들이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을 살짝 그릴 것으로 생각했었던 전략에서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두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후 이제 데이터 센터 완공 일정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D램과 낸드에 대한 쇼티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제가 또 반박을 하자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비싸진 반도체 칩 가격에 대해서 언제까지 구매 여력이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의문들도 제기가 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AI를 이용해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빅테크들도 그럼에도 비싸진 칩 가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많이 사는 게 추론이나 여러 가지 연산 쪽에서는 가장 경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 포인트들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돌다리 한번 두드려보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미국 빅테크들, 즉 이제 구매자들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구매자들이 캐펙스 투자를 혹시나 줄인다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도 지난주에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에서 포인트들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구글과 아마존의 실적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하고 있는 두 기업은 실적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 운용으로 인해서 잘 나왔고요. 메타처럼 아직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은 오히려 이제 데이터 센터 운용에 렌탈비를 지급을 함으로써 쇼크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 신용 리스크죠. 이제 신용 관련된 돌려막기식의 그런 투자가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로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악재성 이슈는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이 나오거나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예 더 바닥은 없을 거다라고 포인트 잡는 섹터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는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관련 혹은 이제 이란 관련된 종전 이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5월 중순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협상 관련된 포멘트 그다음에 실적 시즌 마무리 이후에 악재성 이슈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여전히 반도체와 에너지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 확률상 승률이 높을 수 있을 만한 섹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반도체와 에너지 쪽을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이슈를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랑 에너지는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서 아마 함께 여기에 좀 답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4월이 될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코스피요. 상단 측면에서도 7,000도 돌파가 가능한 5월이라고 보세요? 7,000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드렸던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그 기점이 저는 한 달 정도 쉬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인 메이
메이 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린 메이의 관점에서 살짝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들이 의심이 빠르고 해소가 되면서 7천선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코스닥이 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코스피가 명주.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보다는 저는 코스피 위주의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 혹여나 약간의 이제 내 생각보다 다르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한번 이제 주저앉고 올라왔을 때 기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라든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 7천선 충분히 가능할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종목 장세로 바톤을 이어받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느냐 여기에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진만쌤께서는 코스피 쪽으로 답을 주셨고 그러면 그 7천선 누가 이끌어요 할 때에는 펀더멘털 기반한 반도체가 답이 될 텐데 삼성전자요. 지금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죠. 노사 갈등. 그런데 이게 이제 성과급 측면에서 이익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많은 증권사 하우스에서는 EPS 추정치에 이걸 안 반영했잖아요. 반영하기 시작하면 상단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 저도 이제 그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봤는데 네. 펀더멘털이 훼손된 거는 전혀 아니라 이런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단발적으로 이제 뭐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모습들도 금방 보여줄 수 있어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그랬듯이 돌발적인 변수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그런 단발적인 악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기회로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만약에 혹여나 관련된 이슈로 뭐 5%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비중으로 실으셔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될 만큼 외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연쇄작용으로 다른 많은 그룹들이 이제 뭐 파업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주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요 관련된 이슈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포착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이익 추정치에도 변함없이 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탄탄하게 대형주들이 뒷받침을 해줘요. 그리고 계속 봐주셨던 소부장단에서도 보면 아까 코스닥보다는 지수 장세에 한 표를 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소부장도 조금 더 대형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 5월보다는 또 6월을 기대해야 되나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 챙길 필요 없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샌디스크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진짜 거의 이렇게 돈을 잘 벌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샌디스크 실적은 정말 기괴할 정도로 잘 나왔고요. 실제로 당일날 8%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거의 7%, 8% 올려서 당일 상승폭이 거의 20%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소부장들이 이 가파르게 올랐다 조정 나오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좀 의문점이 제기가 의문점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돈 잘 버는 소부장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바이앤홀드 이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너무나 상단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종목에 대해서 나 그냥 일단은 20%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다면 지금은 5%씩 4번에 나눠서 수익을 보는 전략이 조금 더 윤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의 자금도 워낙 많고 좋은 종목도 많은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리스크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마이너스 5% 나오면은 이거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큰 수치였는데 요즘은 5% 빠지는 거는 진짜 눈 하나 깜빡하면은 5% 빠지니까 이런 돌발 변수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을 살짝 낮추되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셨을 때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제가 코멘트 드린 종목들을 계속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이제 관심 종목을 따져보자.
따져보자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하우스, 즉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에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이제 업체 중에 제가 매번 언급드렸던 KC텍 역시 여전히 저는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SiC 부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머터리얼즈라는 기업까지 같이 코멘트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머터리얼즈를 계속 편입을 해서 AS를 드릴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리콘 부품 만드는 회사는 이런 이제 시장 가동률의 상승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여전히 상방이 많이 열렸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실리콘 관련한 내용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고점이어서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럼 소부장도 꾸준히 못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하신 세 종목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의 기회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여전한 이야기입니다.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섹터를 공략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너무나 명확한 답지가 있는 가운데 굳이 차선책들을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선책을 볼 때는 최선의 대안이 없을 때 차선책을 보는 거지 너무나 명확한 이제 대안이 없을 정도로 강한 이제 섹터가 있다라는 보통 이제 그냥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조금 이제 쉬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서 수익권으로 돌아오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를 덜 보고 이익을 볼 때 많이 보는 그런 전략을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한 이야기입니다.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너무나 많이 올라서 싼 기업이 없다라고 코멘트할 정도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코멘트 드린 것처럼 20%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10%씩 두 번 이렇게 잘라서 매매하는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은 매수하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코멘트 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쉬어갈 때 꽤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한국 추종하고 있는 이제 미국 ETF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기 좋은 적기는 아닙니다. 오늘 적당히 챙기고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매매에 동참을 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눈치 보기로 어떻게 시장의 수급들이 움직이는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주신 관심주 안에서 가온칩스, 또 KC텍, 하나머티리얼즈 세 종목의 흐름들 5월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마켓 개장했습니다. 시세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을 했고요.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이틀간 미국 시장에서 뜨거웠었던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마지막 거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을 밀어내고 SK스퀘어의 시총 분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시총 3위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도 하이닉스의 강세 속에 4%까지 탄력을 받아가는 점 눈에 띕니다. 시총 대부분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1%대 강세 움직임. 현대차가 지난주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2%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목요일장 하락이었는데 1% 반등을 도모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도 1위에서 10위까지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데요. 2차 전지단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로보단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탄력이 유독 좋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지난주 로봇의 맥이 이어받을지 보셔야겠고요. 리노공업 강세 1%의 상승, 바이오도 대체로 빨간불로 출발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 안에서의 움직임 보면 소비단, 현대백화점, 그리고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호실적주, LX, 하우시스, 건자재단에서도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 실적이 좋았던 FNF요. 중국 쪽 살아나고 있다라는 기조 속에 증권가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세로 출발합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강세로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이제 조정 끝났나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요. 실적과 함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상승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과 실적 기대감 있는 LS 또 한 번 신고가 내는 모습 기대가 되고요. 오늘 AI 쪽으로 루닛 또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큐로셀이 지금 상한가로 출발하는 모습들도 항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품목 인허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개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리는 쪽에서는 비슷하기는 한데 전력,
조선, 산일전기 눈에 띕니다. 지난주에 정말 블룸에너지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면서 새롭게 밸류업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지금 초반 분위기에서도 산일전기가 3% 올라가며 신고가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현재 서울반도체, 한미반도체 3% 강세, 나우로보틱스가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강세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도 좋네요. 전력 쪽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어서 저희 받아서 전력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4월에도 반도체와 에너지가 있다면 편안하게 손해 안 보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력은 5월에도 답인가 지금 산일전기 중심으로 해서 또 LS그룹까지 달려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5월에도 폭주가 이어진다면 3, 4 못 잡으셨으면 일진전기 잡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하셨어요. 일진전기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들의 폭주가 이번 주까지 그리고 이달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엄청 올랐습니다. 진짜 너무 올라서 여기서 사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던 게 전력 3사죠. 일단은 대형주 단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효성중공업 필두로 해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만약에 대안을 찾다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일진전기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한 2주 정도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꽤나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실제로 실적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실적 발표 당일날 등락부에 꽤나 있었는데 IR 내용을 보시면 수주 잔고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이익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많이 올라서 좀 많이 부담 가긴 합니다만 상승 룸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싸긴 합니다만 효성중공업이 여전히 전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00VDC에 실제로 실수혜를 받는 기업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산일전기가 보여준 그림들을 중소형 변압기 쪽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산일전기가 갖고 있는 매력도 자체는 대형 변압기에 끼지 못하는 애매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IR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라는 코멘트와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닌데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이제 굉장히 올랐고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실적의 감동보다는 데이터 센터양 매출과 수주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전력극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실제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 부분인지가 체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력주들은 ETF를 통한 투자 혹은 이제 개별주로 따지게 되면 효성중공업이 가장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산일전기의 폭등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일진전기의 추가 상승 여력 또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지금 신규는 아닌 거죠. 저는 수요일 날 정도는 충분히 이제 사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실적과 수주 잔고 예전에는 사실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실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단단한 좀 지지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요일 날 정도까지 해서는 공략을 새로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날이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전력에 대한 수요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코멘트 드렸던 이제 두산퓨얼스에도 한번 코멘트를 드릴까 합니다. 두산퓨얼스에도 제가 지난주에 딱 공략을 잘 들었죠. 되게 오르기 직전에 코멘트를 드렸고 그 코멘트에 맞춰서 나왔고. 블룸에너지 분명히 실적 좋을 것 같으니까 수소 밸류체인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마 더 이상 실적에 대해서 저점을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살짝 줄이되 일부 비중은 추가적인 상승 한 20%에서 30%의 상승 여력을 동반해 가면서 코멘트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만약에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여전히 BHI가 너무나 저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봐서도 BH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적을 기다리면서 실적 때 IR을 통해서 충분히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전력기기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너지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BHI를 가장 윗선에 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기도 좋은 기업은 BH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BHI 조금 쉬어가면서 옆으로 횡보 구간인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 두산 퓨얼셀 AS와 함께 BHI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픽 가기 전에 앞서서 로봇 여쭙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코스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로봇주 안에서도 클로봇, 로보티즈 다시 가고요. 두산 로보틱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강세, SPG도 상승세. 로봇이 5월에 새로운 주도 테마가 된다면 지금 잡아야 할 기회를 봐야 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현대차의 밸류 체인을 봐야 되는지, 혹은 이제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보통 한 세트로 움직이고요. 이제 아까 코멘트 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같은 이제 따로 이제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지가 제한이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다 하나씩은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전에 삼하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렇게 크게 미국 쪽 이제 한국 ETF의 비중이 큰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차가 좀 쉬어가긴 했습니다.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밸류로 봤었을 때는 적정 주가는 25만 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로봇 밸류 체인 타고 지금 50만 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답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전에 나온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6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매번 그랬듯이 쉬어갔다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현대차 그룹주, 그다음에 더해서 현대차의 가장 1차 벤더사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밸류체인 내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1차 벤더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HL만도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순수하게 로봇 쪽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로보티즈가 많이 올랐긴 했습니다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인지 혹은 로봇 사업을 새로 영위를 하면서 이제 주가에 멀티플을 주는 그런 종목인지 보시는 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는 기업들을 사셔야지 조금 이제 불안감이 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이오가 더 오르기 힘들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거대한 수급을 받아줄 만한 섹터는 국내에서는 IT계의 바이오인 로봇 쪽이 있을 거다 코멘트 드리면서 저는 로봇주들은 현대차 밸류체인 하나와 순수한 로봇주 하나 두 가지 모두 다 한 종목씩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 다뤄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100% 넘게 상승률이 나오면서 함께 하신 분들께 좀 좋은 도움을 드린 것 같고요. 여기에 현대차 밸류체인 딴에서 HL만도, 현대글로비스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픽 들어봐야겠죠. 지금 대체로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매수하기는 좋진 않아서 좀 차분하게 종목을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져와 주신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섹터를 소개할 건데 되게 재미없는 섹터입니다. 정유화학 쪽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5월에 좀 숨은 보석 같은 섹터라고 말씀드릴 좀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드릴까 하는데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고 실제로 가격 고유가 시대에서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 전이를 실패를 하면서 아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애매하게 실적이 나오는 섹터보다는 아예 상단에 있는 반도체 혹은 이제 아예 저점에서 돌아가는 섹터 더 나쁠 게 없는 정유화학주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당장 더 이상 유가가 올라가기에는 상방은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국과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원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프타까지 조금 이제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정유사들 혹은 이제 화학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마진 쪽에 대해서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고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감산을 통해 이제 최근에 관련돼서 이제 총폐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진이 그래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될 만한 부분들이 다소 있고 실제로 주가 또한 업황에 대비해서는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최근에 건설주가 그러하듯이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포인트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유화학 쪽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메스오일이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대형 주들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10% 정도
정도는 놔두시면 분명히 손해보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큰 비중을 투자를 하기보다는 작은 비중으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 덕양에너젠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소해요. 네, 제가 요즘 수소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도 그렇고 연료 전지라든지 기타 에너지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 호재성 이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와의 이제 캐파를 통해서 원유 및 나프타 관세가 다운되는 시점에서 이제 샤인 프로젝트 등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덕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산업 수소 전문 기업으로 실제로 회사가 지어진 연도는 2020년도라서 굉장히 적긴 하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대충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샤인 프로젝트를 동행해서 이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화공 전문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국내 유일한 수소 관련된 이제 EPC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성장 스토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수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되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물량 소화를 거의 거쳐가고 있는 단계네요, 지금.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보호 예수가 최근에 해제가 돼서 그 관련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 4일부터 해서 이번 주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꽤나 성장 스토리는 명확한 기업이고 산업용 수소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가닥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인 기업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고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절가를 제시를 드리면은 직전 저점 라인인 16,000원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단은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는 건 3만 원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드리면서 분명히 관련된 정유화학 쪽에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자금적인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2만 원 전후,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로는 16,0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의 단독 수소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수소라는 키워드와 함께 목표가 3만 원, 손절 라인 16,000원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진만쌤 최고입니다. 이렇게 솜솜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진만쌤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라고요. 같이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